아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재택 수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도 곧 이제 잡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교재 6장의 연애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연애, 여기서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연애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젊은 시절에 이성과의 사랑, 이성과의 연애는 인생에서 주요한 긍정 체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으로 삶을 시작하는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이 이성과의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 혹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이성 간의 사랑을 포함한 사랑의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백 박사의 사랑의 정의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백 박사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길 3부작을 저술을 했는데 미국에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교실 개학을 하면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길 3부작은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저 너머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1권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요. 이 3권 모두 자신의 임상 경험, 정신과 의사로서 임상 경험, 자신이 만나고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위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캇 백 박사는 이 저서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정신적 성장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성장, 타인의 정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이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의지입니다. 의지.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스캇 박사의 사랑의 정의 키워드로서 정신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려는 의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의 정의는 한번 스캇 박사의 정의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호감인데요. 호감.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연애를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호감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죠. 반대는 뭐 연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 중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호감이 사실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68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사이에 호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호감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를 한 7가지로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대인관계. 지금 우리는 그 이성과의 연애,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친밀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호감을 형성하고 호감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 팁으로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애를 하시고 또 뭐 결혼도 하시고 또 가정도 이루시고 하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호감을 형성하고 유지시켜 주는 이 7가지 팁을 잘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PPT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팁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신체적 매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 신체적 매력은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0% 전후는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시각 정보. 눈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죠.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시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신체적 매력은 처음 시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죠. 신체적 매력. 그래서 신체적 매력은 호감을 얻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 사실 우리가 진선미라고 그러죠. 진선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표에 보면 한자로 진선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 3가지를 표방하는 그 의미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인데, 두 번째 선한 것과 세 번째 아름다운 것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 즉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통한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3가지의 특징을 버스라는 사람이 1985년도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남녀 간의 교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가지 특징 중에서 남자는 상대방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여성 쪽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볼 때는 이 6번째로 신체적 매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신체적 매력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인골드라는 사람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단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통일된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주관적인 지각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팁 두 번째,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라. 요거는 이제 그 근접성, proximity, 근접성은 여기서의 가까이 지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 사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친척처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가까운 그런 가까이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접성이 대인관계를 촉진한 이유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친해질 수 있고 호감도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큰 노력 없이 쉽게 접촉이 가능하겠죠. 근접성, 가까이 산다면은, 혹은 가까운 곳에 근무한다면은, 직장에 가깝다면은 쉽게 접촉이 가능해서 만남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 수준, 취미 등 넓은 공감 영역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지 한다는 인지적인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는 사회 일반의 인지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과 더 친해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팁, 친숙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친숙해지도록 하라. 친숙성은 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 있는데요. 단순 노출 효과. 단순한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친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친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적응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적응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고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야생 동물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야생동물이 출현했을 경우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친숙한 그런 대상,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대상들은 이미 친숙하고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적죠. 그래서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 생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위협을 느끼질 않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 보는 그리고 잘 모르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는 그런 대상들은 친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적어도 호감이 있거나 혹은 중립적인, 호감도 없고 비호감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정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감이 있거나 중립적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경우에 호감도가 증가되지만 불쾌감을 느끼는 대상들과 접촉 빈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단술 노출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호감인 사람과 접촉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혐오감이 더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호감을 얻기 위한 팁 네 번째로 닮은 점을 갖춰라 라는 겁니다. 닮은 점을 갖춰라. 닮은 점을 갖춰라. 닮은 점, 뭐 유사점이라고 하죠. 유사점, 닮은 점, 비슷한 점, 동의어인데요. 유사성은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PPT에서는 5페이지에 유사성이 닮은 점이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이 있다면 상대방 속성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상대방 성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유추해서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접촉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추해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감소시키고 접촉을 용이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유사한 상대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한 상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관계를 촉진하고 호감도를 높입니다. 세 번째로 유사한 사람들 간에 서로 보상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람들끼리는 공감과 강화를 서로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대인관계를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선을 하라는 거죠. 적선을 해라. 그죠? 적선을 해라. 좋은 행동, 미덕을 행해라. 뭐 그런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상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보상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이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 적어도 같을 때 관계는 지속하게 되고요.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이 얻는 보상보다 많다 하고 했을 경우에는 관계를 끊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얻는 보상과 지불하는 비용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인지적으로 설정한 어떤 최소치보다 낮은 보상을 주는 경우도 관계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보상을 주는 사람이 되자, 적선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째 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라. 여기서 이제 고정관념하고 편견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어떤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굳어버린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굳어버린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고정관념을 사람이나 물체, 사건들에 대한 느낌과 결합한 것. 고정관념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 고정관념과 느낌을 결합한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의 새로운 특성, 독특한 특성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가려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협업을 해보는 거예요. 협동해서 뭔가 일을 처리해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고정관념과 혹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노출인데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노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노출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에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죠. 딘디알와 알렌이라는 그런 학자가 199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많은 연구 분석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더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좀 더 개방적이다.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노출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남성과 남성 이렇게 봤을 때 여성과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기 노출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남성과 남성 사이의 상호작용은 자기 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자기 개방과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회제적인 태도는 모두 단점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적절한 중용을 지키는 자기 노출이 중요하겠습니다. 과도한 자기 개방은 독이 되고요. 또 폐쇄적인 태도, 또 대인관계 진전에 매우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애 심리와 긍정 심리학 제6장 1편은 이 정도 마치고요. 이어서 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